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한 주가 이렇게 훌쩍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원칙적인 부분을 오늘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쩌면 세상이 바뀌겠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집합 건물에 각자가 이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왔는데 대부분이 지금 관리단 조직이 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 몇몇 분들이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뛰시는 분들 어쩌면 그 세상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뛴다고 해서 세상은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위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계속 던지면 바위가 부서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바위가 원래는 그 바위 자체가 아주 말이죠 금이라고 사람들이 속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 던지다 보면 진짜 바위인 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바위가 그거는 좀 치워야 된다, 자기가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계란을 갖다가 바위에 던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의 원칙이 하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쩌면은 사상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단을 조직하면서, 아니면 관리단을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럴 때 그걸 이제 투쟁을 할 때 있죠.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려고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상대편에서 악의적으로 공격을 많이 해오죠. 그 공격해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죠. 공격을 해오면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자연현상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과거에는 과학도로서의 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나기처럼 확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 우산이 없어. 그러면은 비가 내리고 그렇다고 외부에 또 어디 숨을 데도 없어. 그리고 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나무 같은 것도 없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쏟아지는 비가 막 너무 쏟아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농촌에 가보면 이게 벌판에 그렇거든요. 논이 있는 그 벌판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쏟아지는 비를 갖다가 멈추려고 있죠. 왜 비가 멈추지 않을까 하면서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맞으십시오, 비를.
비를 맞으면서, 그쵸? 근데 만약에 내 혼자서 맞는다면 쓸쓸하기는 합니다. 혼자서 맞고 있으면. 그런데 같이 예를 들어서 이게 논두렁에서 이렇게 모신길을 다 하고 있는데 비가 확 내리고 있다 많이. 그러면 동료들하고 같이 비를 맞을 때, 함께 비를 맞을 때는 그렇게 외롭다 아니면 억울하다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있죠, 관리단을 조직한다든지 이게 잘못된 관행이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실 때는 옆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비를 맞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사례를 이렇게 조금 더 제가 일반화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곳에서는 보니까 관리단을 이렇게 조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단을 조직할 때 여러분들이 그 또 법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명 그 관리업체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해서 뭐, 이사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법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단법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재단법인이 있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을 출자한 그런 법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에 속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죠. 근데 그 사단법인에서도 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주식회사처럼 영리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법인을 세워서 본인이 직접 자본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좀 잘 되면 외부에 또 출자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뭐 주식을 더 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이 말하는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 상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주식회사에서는 사원, 다시 말해서 출자를 하신 분들, 투자자라든지 거기에 있는 임원진들이 있죠.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분권을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거의 앉아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비영리 법인인데 관리단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근데 그 건물 있죠, 여러분들. 집합건물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들?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굴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건물의 주인은 소유주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이고, 그리고 또 누가 또 주인이 될 수 있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들도 일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까요. 각종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유주분들과 그 임차인분들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주인이 여러분들인데 회사하고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데 특정한 몇몇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건물 소유주라고 해보죠.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러면 그분들은 건물 소유주기 때문에 다 동의받아서 공용복도를 마음대로 이렇게 용도 변경시켜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할 수 있죠. 건축가에 문의해서 건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죠. 자기 건물인데, 내 건물인데. 그런데 이게 집합 건물은 그 본인이 전부 다 샀으면 상관없어. 전체 건물을.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은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분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 해서는 안 되고, 게다가 소유주 모두, 그리고 임차인은 관리비에 대해서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비에 대해서 따지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라는 존재는 제가 늘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하는 역할이지. 그러면 봉사하는 역할이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관리비가 줄어들게 진행해야 되죠. 그러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데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런 관리업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관리업체에 대한 우리가 통제 감시, 그러니까 관리단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앉아 각종 용역 계약이라든지 이런 갈 때 돈을 통제를 제대로 하는 부분, 그리고 건물 관리 보존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업체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크게 여러분들 하는 것은 없다고요. 이제 제대로 정상화되고 나면은 초창기에 관리단 조성할 때, 조직할 때가 상당히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있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 관리단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이렇게 관리인께서 제대로 있죠. 진행하고 있어요.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과거에 어떤 구분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사실을 막 음해를 해서 고소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절대 굴림을 하시면 안 돼요. 아래에 있어 봉사하는 거니까 먼저 찾아가 가지고 자초지정을 물어보세요. 관리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리소장은 건물관리보존에서 직원이니까 입점주분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있으시면 뭐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불평불만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오면 먼저 찾아가서 낮은 자세, 원래 낮은 자세를 임해야 되고요. 원래 누구나 다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이든 관리소장이든 뭐 때문에 불편해하시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있죠. 공용 복도를 무단 훼손해 가지고 이렇게 깨부셔 가지고 그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물론 그 외에 상가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뭐 각종 이렇게 점유를 하더라도 편의시설을 점유를 해서 광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만들 때도 다른 청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도 동의를 받아서 소유주와 입점주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큰 문제 없는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누구 잘못이냐면 소유주 또는 입점주가 잘못이냐 하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고 가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뭐가 문제 있는지 말씀드리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가 관리인인데 관리회장인데 뭐 관리위원인데 이런 소리를 하죠.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반성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본인 건물이 아니잖아. 본인 건물이면 가서 뭐를 하도 상관은 없다. 본인 건물도 아니고. 꼭 그런 분들이 보면은 지분권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설치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 또 보면 참 세상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입점주분들께 공개해 달라라고 하면 다 보여주면 되고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고, 웬만하면 그 2년 지나고 나면 다른 분들이 또 하시고, 새로운 분들, 항상 새로운 분들, 특히 입점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죠. 관리위원은 대부분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고 관리당 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촉 관리위원이죠. 실제 앉아 법률적으로 관리위원들이 아닌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보면. 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법률적으로는 뭐 임시관리위원일 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앉아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할 때는 제대로 내가 뭐가 관리위원이 되니까 뭐가 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관리위원은 자격이 없다. 그리고 관리위원이 될 사람은 소유주이면서 입점주분이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소유주인데 임차를 내주고 자기는 그러면은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인데 관리위원을 한다. 그거는 하면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왜 그렇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얼마나 지금 관리비를 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는 없다고요. 돈을 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물 관리가 효율화되는지는 더 잘 알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한 시장성의 원리에 따라서입니다. 돈을 내는 주체가 편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잘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주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리단에 있는 공용 부분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고 최소 가반 이상의 동의를 좀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들 있죠. 위원들에 대해서 봉사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입점주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관리비를 내는 주체들한테. 그렇죠. 근데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 초창기에 아시겠지만은 저 그때도 말씀을 늘 드렸지만 관리단을 형성할 때부터 관리단을 조성되고 나서도 우리 처음에 관리단을 조성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저희는 우리 받은 것도 없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 했었고요. 전혀 그냥 무료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뒤에 가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니까 20만 원 이렇게 받다가 30만 원까지인데 더 이상은 안 되죠. 그것도. 왜? 그거 입점주 돈이잖아요, 다.
그 여러분들 요즘 그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특히 임차인 분들 녹록하지가 않다고요. 살아가시는데.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돈인데 그걸 뭐 자기는 뭐 일을 좀 했니 하면서 내가 다른 데 가면은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말이야. 이거 뭐 안 하려면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대요. 하지 말아세요, 그런 거.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 건물은 누구 건물을 했습니까? 자기 건물입니까? 아니죠. 자기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식회사에서도 있죠. 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소유자가 각자 다 가지고 소유주가 다 있는데 왜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제가 그런 하나하나 때문에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에 대해서 군림하는 모습 보니까 안이 꼽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그 말이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또 직원분들 참 잘하는 것도 많다고요. 격려를 좀 해주실 때는 해주시는데 늘 우리가 이게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제대로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참 보면 이게 좀 안타깝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하시는데 천만에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 자기 건물이. 내가 참 이거 황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회사가 아니잖아. 여기는. 비영리 법인이 왜 비영리 법인이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잡수입이 들어오면 그 사업자 등록회가 그거는 부가세 신청 때문에 영리적인 부분을 세무서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회사처럼 어떤 매출을 내는 이런 구조가 아니죠. 주 목적은 운영비만 들어가잖아. 저희는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휴대폰을 많이 팔아고 오늘도 수익 내고 내일도 수익 내기 위해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무지하다, 어리석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런 관행으로 해오셨다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특히 그래 해오셨다면 반성을 하셔야 되고 스스로가 내려놓으셔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바뀌셔야 되죠.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렇게 정권한 아이들 그를 떠나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다 부모 자식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있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공용부를 무단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되고요. 뭐 어떤 그 시행사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생긴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라는 부분은 있죠. 결과만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원인 규명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이곳저곳에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답변을 웬만한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죠. 바쁜 상황에서. 어떨 때는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있고 그거는 관리인뿐만 아니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한테도 그런 잘못된 거는 이제 지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한테도 본인이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해주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내한테 격려를 좀 해주시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경우더라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시는 건 필요한데 그거는 그 감정은 여러분들 공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단지 여러분들 호실 여러분들의 이권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는 저는 단호하게 있죠. 잘못하셨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업장에는 되도록이면 연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장 연락하시면 제가 좀 짜증을 내죠. 연락하지 말고 문자로 보내셔가 자기 정중하게 이렇게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 전화번호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자꾸 저한테 이렇게 영업장에 전화를 절대 하지 마세요. 010-6410-7418번이니까요. 문자로 그것도 저한테 전화를 바로 주시지 마시고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보내시고 하셔야 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필요할 때 제가 남는 틈틈이 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딱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더 멀리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왜 만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참 멀리서 오시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만나거든요. 주말에는 시간을 좀 비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힘드신 분이 한해서만 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거는 고마운데 고맙다기보다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딱하고 이럴까 싶기도 한데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오늘 원칙 하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쩌면은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